자, 이 새벽에 U20 월드컵. 네.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경기가 있습니다. 일단 개막은 했어요. 개막은 했고 6월 11일까지의 여정이 펼쳐집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개최고요. 뭐 첫 경기 치른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이 일단 세네갈을 1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이탈리아가 브라질의 3대2 승리를 거뒀고 네. 이제 우리나라 경기가 잠시 뒤 새벽 3시에 프랑스를 상대합니다. 우리나라 조별리그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 내일 새벽 3시에 프랑스와 첫 경기, 그리고 26일 오전 6시는 온두라스, 29일 오전 6시 감비아와 조별리그를 치르게 됩니다.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지난 대회 우리나라는 이 대회에서 결승에 오르기도 했었는데 일단 주목할 만한 우리 선수 좀 몇 선수만 꼽아주실래요? 이번 대회? 뭐 강성진, 서울, 김용학, 배준호, 포르티모넨세, 배준호 대전. 그렇죠. 요 셋이 일단은 핵심, 핵심 자원. 요 선수들을 아마 지켜보시는 게 제일 좋을 거다. 네. 성남의 김지수. 김지수. 브렌트포드에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예. 형님은 또 뭐 이 선수 정도? 근데 이번 멤버들은 사실은 네. 지난 대회의 이강인과 같은 뭐라고 할까 좀 독보적인 눈에 확실히 띄는 이런 선수가 있는 팀은 아니에요. 네. 얘기한 대로 지금 강성진, 김용학, 배준호, 김지수가 이름값은 앞서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팀이 지난번처럼 이강인이 완전히 끌어가는 선수다? 이러진 않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전북의 강상윤이나 네. 수원FC에 있다가 지금 김천 상무로 간 이영준, 그다음에 이번 주장을 맡고 있는 강원의 이승원, 네. 그다음에 뭐 서울의 이승준이라든지 좋은 선수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김은중 감독도 그 얘기를 하던데 우리는 전체적인 팀워크, 조직력 그리고 공격과 수비의 전체적인 어떤 전환 템포 이런 거 갖고 승부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이제 이거 볼 때는 20세 이하 월드컵이기도 하고 잘 모르는 팀이니까 이럴 때는 사실 선수가 좀 주목되잖아. 누가 좀 보석이지? 그렇지. 뭐 이제 이런 걸 찾으려고 하는 건 맞는데, 근데 이번 대회는 누가 그렇게 하드캐리하기보다는 전적으로 좀 팀이 경기를 할 거다. 조직력으로. 근데 사실 이 얘기를 좀 뒤집어서 얘기하면 확실한 스타가 조금 부족하긴 해요. 네. 이 얘기를 뒤집어서 놓고. 그래도 뭐 대회 치르다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저런 대회 치르다가 나오겠죠. 네, 그런 스타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새벽 3시에 이제 프랑스를 상대하는데 프랑스는 강팀이죠. 지금까지 U20 월드컵 무대에서 2전을 치렀고 두 경기 모두 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자, 그리고 프랑스 우리가 역대 프랑스랑 20세 이하 레벨에서 만나서 이긴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네. 네. 워낙 재능 많은 선수들이 많죠. 그렇죠. 네. 지금 뭐 지난 경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3대1 그리고 4대2로 또 패했습니다. 예. 이번 대회 좀 어떻게 우리가 지난 대회에서 준결승까지, 그러니까 결승까지 가면서 준우승하면서 기대감이 좀 높긴 하잖아요. 네네. 뭐 어떻게 봐야 돼? 조별리그 통과만으로도 좀 잘했다고 봐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 이상을 봐야 되는 거야? 뭐 어때요? 저는 조별리그 위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위로. 그러니까 왜 저는 그 K리그에 22세 이하 룰이 있잖아요. 그게 요 연령별 대회에서는 그래도 꽤나 큰 힘이 될 수 있다. 쏠쏠하게. 왜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제 U20 대회에는 유망한 선수가 이제 조금 안 나오는 추세예요. 네. 아무래도 프로팀에 속되어 있다 보니까 프로팀에서 뛰는 선수들도 있고 그래서 진짜 유망하고 진짜 재능 있는 선수는 리그에 집중을 하거나 뭐 그럴 때가 많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K리그에서 22세 이하 룰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뭐 이번에 뭐 강성진이나 김지수 이런 선수들은 이 선수들이 그게 없었으면 사실은 데뷔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억지로 이제 쓰게끔 만드니까 내보냈는데 잘하니까 계속 쓰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K리그에서 성인 무대에서 경험을 쌓고 이런 경험이 사실은 이 프랑스 지금 선수들 봐도 그렇게 그 1군 무대에서 데뷔를 하고 많이 뛰어본 선수가 없거든요. 네. 거의 전무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별로 이렇게 멤버들이 저 보시면 비르지니우스? 저 맨 왼쪽에 위에 이 선수를 일단 약간 뭐 피파 쪽에서도 에이스로 약간 잡더라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약간 1군 무대에 경험이 많거나 이런 선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르지니우스 저 선수만 놓고 봐도 뭐 프랑스의 에이스는 많거든요. 릴에서 뛰고 릴 이번 시즌 선발로 나와본 경기가 딱 한 경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평균을 내보면 경기당 15분 정도를 뛰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못 나오는 유망주 정도 수준인 거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경험 자체가
성인 무대에서 우리 대표팀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다. 그렇게 저는 볼 수 있다. 그게 더 이제 우리한테 좀 뭔가 힘이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흐름만 놓고 볼게요. 20세 이하 월드컵.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1983년도 멕시코에서 4강 신화를 네네. 했잖아요. 그때 김종부 막 이렇게 뛰면서 박종환 감독 이렇게 뛰면서 했었는데 그 대회예요. 그걸 예전에 세계 청소년 선수권 대회라고 했고 지금 이제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막 80년대 뭐 이때까지와 지금은 약간 추세가 달라요. 아까 네, 패너가 네. 좀 얘기를 했지만 근데 왜 이러냐? 왜 이런 경향이 나타나냐면 어허.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굉장히 중요한 대회였어요. 특히나 타대륙에 네. 있는 선수들은 유러피언 드림을 꿈꾸기 위해서 내가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서 여기서 잘하면 스카우트들이 모두 집중됐었거든. 그래서 막 거기서 막 뽑아가요. 실제로 네. 빅클럽들 막 뽑아가고 옛날에 그런 사례들이 많았죠. 그런데 요즘은 프로팀들이 아카데미를 너무나 잘 만들어놔. 유스를 네. 너무나 잘 만들어내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잘하는 재능들을 싹 데려가요. 그러면 그 선수들은 내가 20세 이하 월드컵에 나가서 내 주가를 올리지 않아도 그냥 프로팀 그 산하에서 잘하면 내가 17, 18, 20살 이때 막 프로에서 데뷔해요. 그러니까 굳이 뭐 대회 주전도 나가지 먹어. 않더라도 눈에 띌 그런. 내가 그래서 예전처럼 거기 나가서 거기서 눈에 띄어서 유럽 한가운데 가지 않아도 난 그냥 여기 프로팀 산하에 여기서 잘해서 성장을 해도 충분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여기서 성장하잖아. 그러면 굳이 20세 이하 대표팀으로 안 가요. 근데 그럼 여기서 이제 드는 의문이 그건 이제 유럽이 그럴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선수나 아시아 선수들은 조금 이 무대가 발판이 더 중요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는 없나? 어떻게? 그러니까 유럽 선수들이야 뭐 워낙 아카데미가 잘 돼 있으니까 월드컵 안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나 네. 아시아 선수들은 여기서 한번 나가서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있죠. 상대적으로 뭐 그렇지. 그래서 될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유럽 친구들보다는 남미 친구들이 조금은 더 나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네네. 유럽은 사실 이제는 유럽 팀들은 상당히 좀 20세 이하 월드컵은 힘을 좀 많이 빼는 추세고 그렇죠. 그렇구나. 타대륙은 아직도 약간 그게 남아있죠. 네네네. 남아있긴 하죠. 네. 뭐 지난 대회만 봐도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기억했을 때 머리에 남는 선수가 그렇지. 그것도 없어요. 그러네. 그것도 그때 그러네. 화제가 됐던 게 이강인, 이강인이죠. 홀란드 예. 이런 굵직굵직한 선수, 이제 굵직굵직한 선수들은 이제 머리 남는데 우크라이나에 오히려 머리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아하,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잘했는데 우크라이나. 그러니까 그때 경기 보면 잘했지. 미친 듯이 뛰어요 그 선수들이. 근데 이제 그게 또 사실은 이 어린 나이 때 선수들과 성인 무대로 올라가서 또 네. 차이가 크니까. 그렇습니다. 자, 좋아요. 자, 새벽에 이제 프랑스와 1차전 또 함께 해주시고요.